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은 오늘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튀니지와 붙습니다. 이 경기가 별로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굳이 이 경기에 해외파들을 다 불러서 체력적으로 힘들게 했어야 하는지가 의문이죠. 현재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에 대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타구니 부상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흥민이 무리를 할까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심지어 토트넘 전문 기자인 골드 기자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에서 클린스만 감독에게 손흥민을 쉬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은 좀 쉬어야 해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님, 제발 손흥민을 한국에서 쉬게 해주세요. 그에겐 정말로 휴식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직접 클린스만의 이름을 부르면서 토트넘을 사랑한다면 손흥민을 쉬게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여러 차례 한 겁니다. 클린스만도 토트넘 출신이다 보니까 골드 기자 역시 그 부분에 집중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클린스만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골드 기자가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한국 팬들 중에 누구도 손흥민의 출전을 바라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감독의 똥꼬집이라는 건데 방향은 다르지만 콘테 감독이 똥꼬집 부릴 때와 비슷하게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 기자가 한국 대표팀 감독을 언급하면서 손흥민에게 휴식을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할 정도로 캡틴 손흥민은 현 토트넘의 핵심인데요. 영국의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 때문에 손흥민의 공백이 예상된다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손흥민은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클린스만 감독의 태극전사들과 함께 카타르로 출국할 예정이다. 그동안 토트넘은 맨유, 브렌트포드, 에버튼, 브라이튼과의 4경기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그 무렵에 열리는 FA컵 일정까지 추가될 수 있다라면서 손흥민이 아시안컵 일정으로 차출된 사이 최소 4경기를 놓치게 된다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의 결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에 한국 대표팀 주장으로 참가하게 될 손흥민의 결장은 토트넘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큰 타격이다. 이 스타 플레이어는 전 동료였던 케인의 골잡이 역할을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첫 8경기에서 벌써 6골을 넣었다라면서 우승을 노리는 엔지 감독의 계획에 있어 손흥민의 결장이 치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성인 1군 팀만 1위인 게 아니고 2군이라고 할 수 있는 U21 리그에서도 1위고 유소년 리그인 U18에서도 1위입니다. 현지 매체들도 토트넘의 선전에 매우 놀라면서 확실히 뭔가가 일어날 조짐이라고 하고 있고 한 해외 매체에서는 현 시점 유럽 클럽들 중에 토트넘의 파워 랭킹을 3위로 평가했습니다. 1위는 현 분데스리가 1위인 레버쿠젠이고 2위가 스페인 라리가 1위인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그 다음이 프리미어리그 1위 토트넘으로 현 시점 전 세계 클럽들 중 3위라고 한 건데요. 그만큼 토트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전 세계 언론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손흥민이라는 것도 앞선 언론들의 보도가 다 증명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한 영국 매체는 캡틴 손흥민이 전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서 주급이 심각하게 과소 지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매체인 기브미 스포츠는 토트넘의 주급 체계를 언급하면서 쓸데없는 선수에게는 돈을 낭비하고 있고 돈을 줘야 될 선수에게는 제대로 안 준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화제입니다. 토트넘은 1군 선수들에게 연간 1억 1,500만 파운드를 지급하고 있다. 반면 라이벌 팀인 아스날은 연간 1억 6,600만 파운드를 쓰고 있다. 그럼 토트넘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누굴까? 스포트랙의 자료를 활용해 누가 가장 돈 낭비인지와 심각한 저임금의 순위를 매겨봤다라면서 매우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했는데 자, 같이 보시죠. 이 매체가 공개한 주급 순위를 보면 현재 1위가 손흥민으로 주급 19만 파운드, 2위는 페리시치로 주급 18만 파운드이고 3위가 메디슨, 4위가 로메로 순으로 부상당한 페리시치를 제외하면 현 주장단이 주급 탑3에 올라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급 순위 탑10에 있으면 안 되는 매우 이상한 이름들도 같이 보이는데요. 현재 토트넘 주급 7위는 요리스로 출전 가능성은 전혀 없이 매주 10만 파운드를 공짜로 받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주급 순위 9위인 다이어 역시 8만 파운드 넘게 꼬박꼬박 타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매체도 다이어에게 주는 돈이 돈 낭비라는 표현을 하면서 비판했습니다. 다이어는 현재 토트넘 센터백들 중에 우선순위가 가장 바닥이다. 로메로와 반더벤의 활약을 볼 때 그는 더 이상 선발 출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토트넘은 다이어에게 매년 440만 파운드를 지급하면서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었던 돈에 구멍을 내고 있다라면서
다이어에게 지급하는 돈이 낭비라고 한 겁니다. 현재 환율로는 72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다이어가 해마다 꼬박꼬박 가져간다고 하면 돈 낭비라는 평가가 아주 정확한 거죠. 이런 선수에게 재계약 얘기까지 나왔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해봐도 정말 이해가 불가능한데,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반드시 이 골칫덩어리를 팔아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은 점은 다행이지만 주급은 주급대로 다 받아먹은 다이어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떠나게 두는 건 빈말이라도 기분 좋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다행히도 에이스 로마의 무리뉴 감독이 다이어에게 관심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지역지인 로마 프레스가 다이어의 AS 로마 이적설을 보도한 겁니다. 칼치오 메르카토의 보도에 따르면 로마는 무리뉴 감독의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다이어와의 자유계약에 관심을 표현했다. 로마는 내년 1월에 영입할 수비수를 찾고 있는데 다이어가 구단에게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올겨울에 로마가 다이어를 영입할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인 팀토크에서도 토트넘의 전 감독인 무리뉴가 과거 자신의 신뢰를 얻었던 수비수 다이어를 영입하기 위해 협상을 개시할 준비가 됐다라고 알렸다라면서 마찬가지로 다이어의 로마 이적설을 전했습니다. 로마가 정말 다이어를 필요로 하는 게 맞다면 토트넘 입장에서도 서로 윈윈 거리다 보니까 내년 1월에 꼭 이적이 성사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브인 스포츠에서 선정한 심각한 저임금에 뽑힌 두 명의 선수가 바로 손흥민과 메디슨 듀오였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팀 내 최고 연봉자이긴 하지만 주급이 19만 파운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매체도 다른 선수들과 손흥민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말했죠. 손흥민은 토트넘 최고 연봉을 받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첼시 스털링의 주급은 32만 5천 파운드, 메뉴 산초의 주급은 35만 파운드에 달한다라면서 손흥민이 실제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진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메디슨의 주급을 합쳐도 36만 파운드, 산초와 1만 파운드 차이밖에 나지 않으니까 왜 레비를 자꾸 짠돌이라고 하는지, 욕하는지 이것만 봐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매체 역시 다니엘 레비 회장을 향해서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걸맞는 제대로 된 주급을 줘야 한다고 했는데요. 레비는 손흥민이 전 동료였던 케인처럼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고려하기 전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면서 토트넘 소속으로 300경기 넘게 출전해서 200골 이상에 기여한 손흥민에게 지금이라도 많은 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이 돈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또 토트넘과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과연 토트넘에서 최고 연봉자로 재계약해서 아예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챔스 우승까지 노릴지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울 듯 한데요. 이번에 우승해버리면 더 좁혀지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래는 개인적으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